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감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장에서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재채기를 한다든지 또 코를 훌쩍거리는 행동들이 면접관들에게 불쾌감을 줘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야박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가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컨디션 관리도 자기 관리의 능력이고 또 자신의 실력이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금요일 잔매거진 취업 토크 잡담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잡담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승전 취업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기업들 2차 면접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CJ그룹도 이제 곧 1차 면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완전히 포기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11월까지는 하반기를 좀 놓지 않고 꾸준히 좀 정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팟캐스트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개론의 비자발적 취업 전문가 철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낭인 철수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최종 면접에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아쉽기도 하지만 어떤 분노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떨어졌어요? 글쎄요, 면접이 조금 캐주얼하게 진행됐거든요. 네. 커피숍에서 소개팅 보듯이 진행됐는데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떨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촌철살인의 멘토입니다. SH미래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불과 1월 달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번 연도에 뭘 성취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 11월이 벌써 중순도 넘어서 진짜 빠르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이건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12월 달. 예. 네, 요 한 달이라도 좀 제가 얘기한 그 성취를 좀 하고 보내야겠다. 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잔매거진의 안방마님, 우리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 금요일의 마스코트 강주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업준비생 최윤선 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갈수록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있는 최유선입니다. 예. 그래도 얼굴은 오늘 굉장히 여유 있어 보입니다. 오늘 좀 멋진 활약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중대방송국 UBS 기자, 역시 취업준비생이죠. 강민우 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학생 강민입니다. 오늘이 또 13일의 금요일이네요. 네, 그렇다고요. 그래요. 사실 취업준비생들은 여러 가지 징크스를 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아무튼 재방송 요일이 아니라 이제 본방 기준으로는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13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은 잘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설문조사로 진행되는 1부, 우리 주리 씨가 오늘의 주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취업 메뚜기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대학 졸업 후에 처음 목표했던 분야를 계속 준비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구직 분야를 바꾸는 취업준비생을 말합니다. 그 비중이 52.4%로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주로 성적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 메뚜기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건지, 영원히 메뚜기로 남는 건 아닌지 취업 메뚜기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의별 신조어들이 다 있네요. 예, 도서관 메뚜기는 이제 들어봤는데 취업 메뚜기족이 있군요.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학 중에 또 이제 자신의 분야를 계속해서 바꾼다는 거죠.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본인들 경우는 어때요? 혹은 주변의 경우에 이런 취업 메뚜기족이 실제로 있나요? 좀 상당 부분 많이 존재를 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갑자기 자기 과가 없어졌다거나 그런 경우에서 이제 타의적으로 분야를 바꾼 경우도 있지만은 전공 같은 게 요즘에 복수 전공이나 그런 게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복수 전공을 하면서 오히려 주 전공보다는 그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취업 단계에 가서 또 갑자기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비교적 행복한 편이죠. 이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일단 좀 많습니다. 심심찮게 볼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이시고요. 윤선 양 주변에도 그래요? 저는 일단 네. 제가 메뚜기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진로를 종종 바꿨죠. 제가 일단은 대학교 과를 성적에 맞춰서 들어오기도 했고 일단 그것부터 메뚜기족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중국어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좀 정착하게 된 케이스고요. 일단 저도 이게 복수 전공이나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콘텐츠 학을 따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제 이제
제가 뭐 언론고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분들을 보면 뭐 그런 쪽으로 기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교육 계열에 뛰어들어서 그러게 취직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메뚜기족이. 그래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취업 메뚜기족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학생들은 물론이고 이제 졸업생의 경우도 절반이 넘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조사 결과를 볼까요? 네, 한 취업 포털에서 20, 30대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보시면요. 30세에서 34세 이하는요. 60%가 그리고 25세에서 29세는요. 57.4%, 35세에서 39세 이하는요. 56.8%고요. 또 24세 이하는요. 47.8%가 지원 분야를 바꿨습니다. 남녀의 차이도 좀 있었는데요. 살펴보시면요. 남자의 경우는 51.9%, 여자는요. 52.7%로 여자가 좀 근소하게 약간 더 많은 수치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조사 결과 좀 무의미한 게 그러니까 뭐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있건 적건 절반 이상은 다 나는 메뚜기족이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던 겁니다. 조사 결과 보고 좀 어떤 느낌 드세요, 이시안 대표님? 일단 이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네. 예, 사실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도서관 메뚜기도 도서관 자기 자리가 없이 뭐 남의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 오면 벗어나는 게 메뚜기잖아요. 근데 도서관 사마귀족 아세요? 사마귀는 또 뭐죠? 예.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가방이 2개인 거예요. 예. 그럼 이건 남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럼 가가지고요, 제 자리인데요. 근데 제 자리가 아닌 거죠. 아, 못됐다. 그러니까 메뚜기를 잡아먹는 사마귀라고 예, 그런 예. 사마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일이 다 있네요. 예, 예. 이런 게 있는데 취업 시장에도 그런 사마귀족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영업이나 이런 걸 쓰고 싶은데 근데 이런 쪽에 이제 영업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막 그런 데 찾아가가지고 카페나 이런 데서 영업에 이번에 엄청 많대더라라는 이른바 이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게시판에.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난 딴 데 쓸까? 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난 어디를 정말 쓰고 싶어서 몇 년 동안 해온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나온 결과물들을 보고 어디를 쓸까 하다가 여기에 많대더라. 그러면 이 기업은 이 직무가 많다니까 다른 데를 써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마귀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한 곳을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옮겨 다닌다. 거기에 맞춰서 쓴다라는 그런 세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철수 씨는 취업 메뚜기족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좀 거리가 멀죠. 저는 원래부터 제가 안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많이 뽑는 영업 쪽만 썼었어요. 애초부터. 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도 계속. 지금은 조금 분야를 바꾸긴 했는데. 그럼 메뚜기족 아니에요? 메뚜기라기보다는 예. 외모는 사마귀에 가까운 것 같은. 전략적 어떤 후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바꾸는 이유가 자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바꾸는 것 같아요. 처음에 취업 시장에 뛰어들면 자기가 다 될 것 같으니까 좀 있어 보이는 예를 들어 인사팀이나 법무팀, 뭐 기획팀 이런 데를 지원하는데 사실 그런 데 티오가 굉장히 적고 자기가 안 될 걸 조금씩 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드니까 나는 영업이나 해야겠다. 좀 상대적으로 많이 뽑는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좀 선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전략인 것이다. 그렇죠, 전략이죠. 좋습니다. 홍기찬 쌤도 뭐 제자분들 많이 보실 텐데 메뚜기족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죠. 여기 보면은 30대 좀 넘어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네. 이 친구들은 주로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고시 같은 거 하다가 방향 전환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철수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여기 뛰고 저기 뛰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처음에 포지션들이 물론 이제 제가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통상적으로는 뭐 홍보, 마케팅, 기획, 인사 뭐 이런 부분들 스텝 직군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처음서부터 영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문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영업으로 트랜스퍼를 하게 되고 거기서 어차피 확률이 더 커져서 취업이 되는 케이스가 많고요. 공대생들도 처음서부터 설비 직군을 하겠다는 이공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연구 개발을 꿈꾸죠. 근데 실전에서는 녹록치 않거든요. TO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석사들 경쟁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거기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튀어서 취업하는 케이스.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하등하다는 아까 이제 철수 씨가 영업이 나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좋은 표현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업을 해본 분들은 아마 느끼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은 좀 인생을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서부터 마케팅 직군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보다는요. 영업을 하다가 마케터로 성장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처음서부터 R&D 직군으로 어마어마한 개발 성과물을 내는 친구보다 공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행 개발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실전에서 더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많다고 그랬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거든요. 그 취업 준비를 하다가 30살이 넘어가면 사실 32살, 33살짜리 신입사원이 좀 되긴 힘들어요. 부담되죠. 네, 회사 그러다 입장에서도. 보니까 예. 그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그 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시험 쪽 경찰 시험 이런 쪽을 좀 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나이가 없어졌거든요. 나이 제한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트랜스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떤 뭐 취업 메뚜기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을 지금 설명해 주셨고, 뭐 조사 결과 보면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한 0.8% 정도 더 많았습니다. 예,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취업 메뚜기족이 많다라는 이야기 같고요. 예스 올 노 토크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들 질문을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 드려보죠.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메뚜기족을 하는 것보다 근성 있게 한 분야만 쭉 밀고 가는 게 낫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네요. 메뚜기족 말고 한 분야만 쭉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예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노가 3표고요. 예스가 2표, 그리고 세모가 1표입니다. 우리 학생분들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민우 군은 노. 메뚜기족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나라 그 취업 시장이라든지 뭐 대학 노. 그것도 네.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기의 적성을 확실하게 깨달을 만한 기회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취업 준비라는 그런 좀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서 이제 이게 내가 맞는 건가 이런 거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의 막 뭐 법무팀이나 이런 쪽에 나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정작 그 사람이 되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되게 영업이나 그쪽에 특화된 사람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쯤 자기가 계속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또 적성이 또 나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으니까 너무 딱 난 이 길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취업 시장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좀 노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두 분은 예스를 들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주리 씨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제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냥- 일단 마음을 먹었으면 하나를 밀고 나가야 되고요. 대신 예.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한 예스. 분야를 밀고 네. 나간다. 불도저처럼. 그렇죠. 그래요. 예. 연애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연애에서도 한 사람만 보는 걸로 일편단심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자주 바뀐다는 거. 예.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한 분야만 밀고 나간다. 네. 윤선 양도 같은 뜻이에요? 네, 저도 좀 비슷한데요. 일단 요즘 취업은 직무 연관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계속 준비를 해야 뭐 자소서나 뭐에도 쓸 게 더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일단 저는 예전부터 계속 방송 뭐 콘텐츠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활동도 계속 그쪽으로 해왔고 그래서 좀 더 뭐 그런 쪽으로 자소서 쓴다면 할 말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제 그래요.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한 분야로 밀고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은 노가 2표, 세모가 1표입니다. 이시안 대표님부터 얘기 들어보죠. 노. 네, 이거는 뭐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나는 이 적성이 정말 맞는 거야라고 알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싫어하는 거죠. 연애로 따지자면 잘못하면 저 사람이랑 처음에 케미가 맞는 줄 알고 대시를 했는데 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집착하면 이거는 스톱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맞는지 보고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대학원 다닐 때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그때 전주국제영화제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영화 잡지사들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가 영화 칼럼을 한 4년 쓰고 그러다가 영화 시나리오도 써보라고 해서 2개 쓰고 그랬거든요. 자랑인가요? 그렇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근데 그게 말하자면 영화 시나리오 2개 쓰는데 계약금까지 받았는데도 그게 엎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80% 제작까지 했는데도 엎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게 과연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영화판에 손을 뗀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뒤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아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잘하겠는데. 아니요, 뭐 네. 좋은 비유인데요. 네, 예. 그때까지 영화를 계속 하셨던 분은 물론 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두루두루 살펴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실과 타협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 좀 아닌 길을 무작정 직진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짓이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해보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유에서 말씀해 주셨고 홍기찬 선생님께서도 노 들어주셨죠?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네.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정규직에 대한 나의 뜻,
그거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대기업에 가야겠다 그 뜻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직무는 좀 안 그럴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 학생 이 친구는 저는 이 인사 같은 부서를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고 별로 그렇게 들어가서 좋은 부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호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는 고집을 꺾지 않겠대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을 이제 1년 반 동안 했어요. 그래서 고생 열심히 해서 인사팀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항상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사업부가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그 조직이 이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요. 예, 지금은 영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좀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도 이걸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기업 직무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제가 2000년도 한 중반 정도 취업을 했는데 제 입사 동기들 삼성에 한 30명 정도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친구는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뭐 한 5년 정도 하고 말 거다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NCS 등 다양한 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노력의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멀티플한 직무 전략을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회사가 이번에 채용 공고가 떴는데 인사 채용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쓸 거냐? 그럴 만한 배짱 있는 구직자들이 그다지 전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로 튈지도 이제 메뚜기라고 하면 꼭 한 분야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지금 전쟁터기 때문에 가장 좀 높은 포지션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좀 같이 보면서 구직 활동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철수 씨는 이제 혼자만 유일하게 네. 예스도 아닌 노도 아닌 쪽이에요. 네네. 네. 사실 저도 대체적으로는 이 두 분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사실은 전략적으로 바꾸는 게 취업만을 목표로 하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짜 개인마다 어떤 적성이 있잖아요. 그 적성이 분명히 뚜렷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한두 번 취업에 실패했다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분야에 지원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출판 쪽에서 경험을 쌓아오고 정말 그쪽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한두 번 출판사에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 삼성전자로 바꾸거나 뭐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예외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뭐 두 분 말씀 동의하지만 그런 예외 때문에 세모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뭐 정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메뚜기족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메뚜기족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당신은 분야를 몇 번이나 바꾸셨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네, 일단 먼저 처음 목표했던 분야에서 몇 번을 바꿨는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2번이 일단 가장 많았고요. 네. 총 3번까지가 80% 이상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뭐 5번 이상도 살펴보시면 11.3%나 됩니다. 예. 거의 10분의 1 비율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공이 안 맞아서 다른 분야로 한두 번 정도 취업 준비를 하고 바꾸는 거는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막 졸업하고도 막 5번 이상 바꾼다. 이거는 의지박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실제 취업 준비생들이 관련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네, 취업 분야를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아무래도 목표가 좀 뚜렷하지 않아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실제 업무가 좀 생각과 달랐기 때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했고 또 구직 시험에 자꾸 떨어지니까 의욕이 떨어져서 그리고 전망이 없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실증이 났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뭔가 좀 철없는 대답인 것 같기도 하지만요, 예. 현실인 것 같기도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 메뚜기족들의 이야기를 지금 설문조사 결과 2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본 겁니다. 여러 번 굉장히 바꾸기도 하고 실제로 또 그 바꾼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좀 공감이 되나요? 우리 두 명의 취업 준비생들은? 민우 군 어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이유가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하는 뭐 이제 취업 준비 중에 뭐 분야를 바꾼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얘기 들어보면은 근데 전반적으로 사실 그냥 나 이거 아닌 것 같으면 실증 나서 그 부분은 조금 저도 공감이 안 되는데 대부분은 거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떨어질수록 좀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수록 귀가 얇아져요. 그래서 아까 이시안 대표님이 그 카페나 이제 뭐 인터넷 그런 취준생 그 공간에서 막 여기 뭐 영업이 이번에 터진대 이러면은 거기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딱 나 여기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자존감은 떨어지고 그래서
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꿈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이 있듯이 결국에는 되는 쪽으로 일단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이유들을 뭐 본인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공감을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이샤 대표님 화면에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예. 화면에 나온 김에, 예, 예, 그냥 넘어가기 죄송해서 화면에 나온 김에 이런 조사 결과를 보실 때마다 이게 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수능도 끝났는데 네.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학교 갈 때 아까 윤선 씨도 얘기했듯이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장착해야 돼. 그래서 내 중국어과에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성적에서 맞춰서 갔기 때문에 입학을 위해서. 네.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과 난 이거가 좋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대학교에서 졸업할 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 대학교 가서 어느 과를 갈까 하듯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적성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그걸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잘 모르고 갔으니까 실제 업무가 좀 다르고 생각한 거 다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가지고요. 여기 실증이 나서 빼놓고는 다 비슷비슷하게 그 한 가지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예. 우리 윤선양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뭐 저는- 주변의 경우 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진짜 이시안 대표님 말씀드려서 너무 공감하는 게 예. 사실 이렇게 뭐 애기들 보면은 막 뭐 하고 싶어 꿈 되게 자주 바뀌잖아요. 학생들, 예. 네, 저도 되게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것저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적성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대학교 와서도 진짜 성적에 맞춰서 대학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뭐 저도 뭐 방송 쪽으로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을 때 제 주위 친구들은 너는 뭔가 꿈이 있어서 부럽다. 굉장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찾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막 숨겨진 내면에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것이 적성인지 아닌지 몰라서 꺼놓기 어려운 것들도 뭔데요? 많고. 네? 뭔데요? 아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방송에서 나오면 안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저도 이제 현실과 타협하다 보니까 안 이런 좋은 일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전혀 예. 아니죠. 그래서 일단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또 네. 구직 시험을 자꾸 떨어져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도 많고 그것도 물론 적성이 잘 안 맞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일단 진짜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에 네, 이런 꿈 같은 거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사실 뭐 취업 메뚜기족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이유들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입니다. 예,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가 제일 많은 답변이었고 결국에는 자신이 뭘 할지 진로를 애초에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를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철수 씨부터 이야기 들어보죠. 네, 뭐 이유가 있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취준생의 하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젊은층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 이거를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들고 네. 상대적으로도 자기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거의 10수년 이상을 부모님이 시켜서 하란 대로 시키는 공부만 했고 또 사회가 좋다는 거를 그냥 반강제적으로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막상 선택을 하라니까 거기서 선택할 능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절대적인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취업이 아니라 분명히 더 높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그런 고민할 여유도 없고 또 고민할 어떤 의지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고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홍쌤께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진로를 선택하지 못했던 것,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요, 많은 학생들이. 제가 잡담 프로그램 출연한 지가 오래됐는데 참 이런 설문조사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4년 전에는 그 설문조사 그거 소개하는 걸 했거든요. 근데 정말 별의별 설문조사 다 있어요. 예. 네, 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 그만큼 뭐 있더라고요. 취업 시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철수 씨 이야기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툭 터놓고 얘기해서 너 삼성전자 갈 거야? 그러면 대부분 아마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취업의 관점에서만 그냥 바라보면 이게 되게 좀 슬픈 이야기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저도 아까 고민해봤는데 저는 별로 진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굉장히 전쟁터 같은 시대에서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우선은 찾고 봐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는 분들이라고 하면 직무 플랜은 멀티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플랜트 업계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간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런데 삼성 채용공고가 떴는데 내가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삼성 중공업을 써야 되냐? 삼성전자 설비직군을 써야 되냐? 채용 규모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항상 저는 이제 항상 취업 끝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플랜트 가려고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 왜 플랜트를 쓰지 말고 전자를 쓰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채용 규모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면 그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시즌 때 내가 또 1년을 기다려서 또 다른 대기업을 두드리냐?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 구직자가 저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 좀 슬프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저희가 준비한 구성과 주제가 무의미해졌습니다. 네. 그래도 뭐 우리 홍쌤의 메시지는 잘 전달이 됐을 거예요. 열심히 일단은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라.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닥친 일을 좀 충실해라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래도 내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기업의 성격에 맞아야 되느냐, 직무에 맞아야 되느냐, 나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결국 이거는 뭐 맞는 게 좋은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맞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저는 사실 뭐 내 방송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방송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그런 꿈을 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방송국 알바라도 해봐라라는 거죠. 스텝으로 일해보면 생각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저 한 명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일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그 한 명보다는 100여 명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뛰어드는 게 맞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직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전부 다 뭐 기획이면 기획의 멋진 모습.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보면 뭐 기획 본부장 나와가지고 촥 그러면 회장님들 박수 치고 이런 걸 보면서 기획이구나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뭐 알바라도 아니면 그 선배와의 간접적인 대화라도 가능한 한 많이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하신 다음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맞는 걸 찾는 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최대한 맞추려면 조금이라도 알아보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엔 내가 더 많이 준비해보고 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취업 메뚜기 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부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2부에서 우리 사회 각종 이슈들로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알찬 시간 꾸며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